반갑습니다. 저는 언어세상연구원 지현수고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그래머 9월달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약간 레벨을 높여가지고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에 해당하는 문법 수업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많이 오셨었나요? 혹시 안 오신 분이 계시면 뒤편에 지난 시간 핸드아웃이 많이 남아서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있으니까 2개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알파벳을 배우고 이제 파닉스를 배운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병행할 수 있는 문법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문법이 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펠링이나 알파벳 떼고 났으니까 이제 파닉스에서 뭐 CH 사운드 배웠으면 그게 들어간 단어를 공부했고 그 단어들을 막 공부한 다음에 여러 단어들을 안 후에 그 단어들을 그룹핑하면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이렇게 하면 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만으로 보지 마시고 문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세미나 중간에 그 얘기도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초등 2학년, 3학년 아이들부터 고학년까지 어떤 책을 사용하시면 되는지 이제 모델 수업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세미나 순서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What is vocabulary?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가 바로 문법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문법 얘기 전에 단어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at is the best way to teach grammar? 라고 해서 문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4가지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수업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그 플로우를 쭉 따라서 문법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메이즈란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같은 거 그리고 그 책의 구성 3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파트를 설명을 자세히 드린 다음에 레벨 2 북에서 한 과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면서 모델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질문 생기시면 마지막 시간에 몰아서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핸드아웃 다 있으시죠? 첫 번째로는 What is vocabulary?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텐데 The smallest unit of a senten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죠.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세미나 때 보여드렸던 샘플 라이팅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막 끄적였던 거. 근데 그게 물론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단어로서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됐잖아요. 막 단어를 두껍게 쓰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중요하니까 두껍게 쓰고 또 센텐스와 단어의 개념을 파악한 아이들이 단어 하나씩 써서 문장이 쭉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끊어서 쓰는 그 라이팅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개념은 잡힌 거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전달이 지금 안 됐잖아요. 리더도 그렇고 리스너도 그렇고 전달이 안 된 상태니까 단어는 문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지만 의미로 볼 때 가장 작은 단어라는 거. 그래서 the words that students should know for communication.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 좀 토론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넌픽션도 뭐 최근에야 좀 붐이 일었고 해서 특히 나중에 무슨 회화 수업이 아닌 좀 더 컨텐트 에어리어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말할 거리가 없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랬고 뭐 내용은 제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좀 관심이 덜 가는 내용이라거나 어려운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서는 말할 거리가 없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넌픽션 리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문법으로 좀 얘기를 연결시키자면 단어를 품사로 연결하시면 돼요. 왜냐면 품사를 보시면 명사, 뭐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나중에 막 뭐 beautiful, 뭐
eat, read 이런 것들 단어들을 각각으로 제각각 알았지만 좀 지나면 이거를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품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배운 후에는 그거를 단어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문법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품사 쪽으로 얘기를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거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특히 낮은 단계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문법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전에 알파벳을 먼저 떼죠. 그 다음에 파닉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펠링. 그러니까 파닉스는 스펠링하고 연결을 시키시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아웃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펑츄에이션. 그래서 뭐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학습서 있잖아요. 라이팅이나 랭귀지 아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재들을 보시면 섹션별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센텐스 아니면 nouns 그리고 펑츄에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쫙 밟아가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넣어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스토리에 있는 대화체 하나 이렇게 뽑아서 그대로 느낌표 그대로 써보고 있는 대로 느낌을 살려서 써보는 때 그때 이제 펑츄에이션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라는 것과 유시지. 그래머는 사실 그래머 책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보시면 문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법 규칙들 있죠. 그런 규칙들뿐만 아니라 라이팅으로 가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머를 좀 더 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5번째에 해당하는 그래머는 그 문법 규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유시지, 그러니까 그래머를 아는 규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머링을 가르치시라고. 그래머링이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단어 문법하면 폼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스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르치시라는 의미로 그래머링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정보들,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라이팅으로 꼭 풀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문장 속에서 써볼 수 있는 것까지 마치셔야지 이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적절하게 알고 있는 문법을 딱 튀어나와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을 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4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쭉 있고 나운스, 프로나운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책들처럼 그림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그림 살짝 보시면 달팽이 있죠. 이것도 그림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달팽이니까 스네일 있겠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boat 또 sea 바다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색깔도 애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그림을 보면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색깔은 뭐 옐로우, 그린 나오겠고 바다 색깔 뭐 블루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문법 하나 하실 수 있는 게 전치사 in이겠죠. in the boat 되고 in the sea도 되고 그래서 그림을 활용을 하시다 보면 특히나 전치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꼭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묘사하면서 상황을 제시를 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그렇게 문법으로 쭉 말로 되어 있는 설명뿐만 아니라 픽처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use context. 이거는 뭐 컨텍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그냥 칼툰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근데 칼툰에서도 당연히 주인공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대화체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조금 이따 보실 것도 그렇지만 대화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특히 낮은 단계에서는 길지 않은 문장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짧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냥 쭉 써져 있는 문장보다는 서로 대화하는 거를 통해서 그
그 문법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대화체로 되어 있는 컨텍스트를 하나씩 제공을 하시면 문법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Help students learn on level grammar. on level이라는 말은 뭐 많이 들으셨죠? 자기 레벨에 딱 맞는 학습서를 고르시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리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실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영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레이디드 리더 있죠. 그러니까 수준별로 단어하고 문법이 좀 구분이 제한되어 있는 그 리더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포린 랭귀지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그레이디드가 잘 돼 있는 책을 리더를 줬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영국에서는 그레이디드 안 된 책을 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영국이니까 영어를 사용하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그레이디드가 제한되어 있는 책이 아닌 그냥 그 학년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줬고 파키스탄에서는 그레이디드 된 레벨의 책을 줬어요.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리더스 프로그램이 다 끝난 후에 조사를 했는데 라이팅으로 이제 시험 같은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누구의 라이팅이 더 좋았을까요? 네, 분위기상 파키스탄이죠. 왠지 생각되시죠? 자기 레벨에 맞는 문법, 그러니까 짤막짤막하지만 풀 센텐스로 된 문장을 보면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를 해서 자기 라이팅에 이제 바로 쓸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 또 코스북들 많이 보시면 뭐 대부분 6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고르실 때 꼭 2레벨이니까 2학년이다. 뭐 이렇게 고르시는 게 아니라 책을 좀 훑어보시고 어차피 문법의 그 요소들은 1권부터 6권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심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책의 컨텐츠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레벨을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때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책이 레벨이 많이 되어 있는 책이 좋고요. 그래서 학습 특히 문법에서는 자기 레벨에 맞는 거를 활용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거는 사실 리더스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낮은 단계의 아이들이 있죠. 거의 시작하는 이제 거의 패턴 랭귀지로 되어 있는 책들을 고르실 때는 8, 90% 자신감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딱 처음으로 이제 그림도 많이 있고 이제 리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책을 딱 주시면 좌절할 수도 있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한 페이지 한두 단어 정도 모르는 정도로 된 책을 읽어야지 그 이제 플루언시를 확 늘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레벨에 맞는 걸 고르시는 게 특히 아이들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Help students acquire grammar at phrase, clause, and sentence levels. 그래서 물론 뭐 알파벳에서 단어로 가시고 단어에서 이제 주어 동사 있는 클러즈로 가시고 그 다음에 풀 센텐스로 이렇게 차례차례 가시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학습서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에디팅, 컴플리션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문법 교재들 보시면. 그래서 틀린 문법을 바로잡거나 줄거진 거를 고쳐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연습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제 끊어서 선생님들이, 어머님들이 따로 적어서 이렇게 활동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작은 단계에서 점점 풀 센텐스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라이팅에서도 해당이 되고 리딩에서도 마찬가지고 리스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스닝 연습할 때 막 듣다 보면 안 들리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단어에서 구로 연결을 하실 때 그 구를 반복해서 그 다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 센텐스로 들으시고 리딩도 마찬가지로 플루언시 늘리기 위해서 쭉 읽는 연습하시는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단어 나왔다. 그럼 단어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구만 애들이 자연스럽게 빨리 읽을 수 있는지 막힘없이 그 다음에 문장을 풀 센텐스를 읽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phrase, clause, sentence 이 단계는 grammar, 뭐 listening, speaking, reading 다 해당이 되니까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단어를 하나 배웠으면 만약에 뭐 beautiful이라고 배웠으면 beautiful, beautiful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외웠죠. 그러면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은 알겠어요, 얘가. 근데 이거를 명사 앞에서 써야 하잖아요, 형용사니까. 그래서 beautiful teacher. 좋은 예죠. beautiful teacher 하면은 애들이 아 이건 형용사니까 선생님을 꾸며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beautiful teacher라는 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너무 문법 규칙대로 하나하나 끊어서 가기보다는 애들이 좀 노출되어 있는 단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알고 있는 단어를 그룹핑하는 식으로 문법을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 간 다음에는 beautiful teacher를 넣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게 되겠죠. 풀 센텐스로. 아직도 의아하신가요? 또 영어 교재가 써있는 건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가지 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되시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핸드아웃에는 이미 나와 있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을 알맞은 틀에 넣어서 잘 얘기하는 법. 2가지를 아이들은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라이팅을 하려면. 그렇기 위해서는 그 2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가 아는 단어가 굉장히 좀 좁은 상태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필요성이 크고요. 또 문법 규칙도 그 안에 알맞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모두 생각을 많이 하는 훈련을 시키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주기보다는 이 2가지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많이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얘기를 꾸려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critical thinking skills가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을 정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배운 문법 규칙들을 어디서 어떻게 표현을 적어낼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교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교재, 어메이즈라는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부제가 붙어요,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Mind trip to grammar and vocabulary. 그래서 mind trip이란 단어가 붙었잖아요. 문법하고 단어하고는 알겠는데 mind trip이 왜 붙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critical thinking skills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책이라서 이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코र्스북을 뭐 학원에서 아니면 엄마들하고 일주일에 뭐 4번, 5번 수업을 한다 하면 얘는 그 회화 위주로 된 교재가 아니고요. 서플먼터리 코र्스북으로 문법하고 단어를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에서는 특강 교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기간 안에 문법을 확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1년 이상 공부를 하고 단어는 많이 아는데 그 단어들을 자기 풀 센텐스로 연결을 못 시키는 아이들, 표현력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단어를 토픽별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컨텐츠 페이지 보시면요. 월드 메이즈라는 그 파트에서 소개되는 토픽별로 주제가 나오고 그 밑에 그래머, 문법 요소를 하나씩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2가지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액티비티가 소개가 돼서 thinking skills를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포커스가 이 3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를 보시면 스튜던트 북, 그리고 액티비티 북, 티처스 가이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단계로 되어 있고 그 타겟 연령으로 보시면 한 6세 정도, 그러니까 잘하는 6세 정도에서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 6학년까지 다루시면 되고요. 한 권당 10유닛이 되어 있고 그 10유닛 안에서 보통 코र्스북이 한 6페이지 정도잖아요. 근데 얘네는 좀 내용이 많아요. 문법을 다루다 보니까 또 문법을 문장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씩 할애가 되고, 그리고 스튜던트북의 맨 뒤에 보시면 Amazing Raps라는 그 노래 아닌 랩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 교재다 보니까 안에 리슨 뭐 하는 그런 액티비티는 없고요. 뒤에 보시면 그 랩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냐면 각 유닛에서 문법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복습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노래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리듬이 막 있다 보니까 완전 정말 노래 아닌 노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노래를 꺼려할 수 있는데 랩송으로 된 걸 하다 보면 그냥 박자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박자로 그냥 그 라임 맞춰서 되어 있는 노래들 쭉 그냥 들으면서 애들이 배웠던 단어, 배웠던 문법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송보다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잉글리시 플러스 어떤 강남인지 들어갔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더니 이 어메이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노래 같기도 하면서 또 랩이면서 또 학습적인 요소로는 복습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노래가 악기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해서 뭐 지루한 송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또 고학년의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문장을 이렇게 쭉 읽는 게 더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니까 랩으로 다루는 것 같고요. 그러면 스튜던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각 유닛은 말씀드린 것처럼 Your Word Maze,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픽별로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Your Language Maze,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소개됐으니까 문법 소개가 되겠죠. 그 다음은 Your Practice Maze,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 이제 이 Practice Maze가 한 3페이지 정도 할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으로 Amazing Raps 송을 책 뒤편에서 한 송씩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샘플 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Word Maze의 샘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페이지고요. 한 페이지에 단어를 쭉 소개하고 이 단어를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하는 2페이지가 나올 때도 있고 2페이지에 단어를 좀 많이 소개하고 한 페이지 연습하는 경우 이렇게 3페이지씩 할애가 되고요. 랭귀지 메이즈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대화체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머리 박스 보이시죠? 네모난 거. 여기는 앞에 그 대화문에서 사용된 문법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개구리 서버블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관련된 문법이기도 하고 전에서 한번 나왔었던 문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박스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 얘는 복습 차원에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옵셔널인데 픽처 딕셔널이라고 해서 맨 앞에서 배웠던 그 Your Word Maze에서 배웠던 단어가 아닌 걸 가지고 문법을 설명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픽처 딕셔널이에요. 그래서 랭귀지 메이즈는 그 다음 한 6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 레벨 1하고 2에서는 이제 짤막짤막한 문법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프랙티스 메이즈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3 이상에서는 이제 거의 다 프랙티스 메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Practices the complex grammar. 좀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파트에서는. 그리고 그래머를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하나 주고 이 안에서 활용을 한 번 더 마무리 개념으로 해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다음은 Amazing Raps. 그냥 송만, 랩 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빈칸도 있고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담은 송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티처스 가이드 뒤에 보시면 이 송을 어떻게 활용을 해라 액티비티에 대한 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할 때 단어, 문법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후반부에 사용하시면 되고 또 리스닝 컴프레hen션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 뭐 매칭이라든지 fill in the blanks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노래가 지루하지 않게 막 신나게 해놨다는 거. 근데 사실 들어보시면 뭐 랩송,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맞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냐면 좀 어른스러워요, 노래가. 왜냐면 아이들이 사실 팝송 듣고
가요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너무 송 같지 않게 해놨고요. 그래서 싸이 노래가 우리 30대에서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라임을 잘 지켜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흘러가는 그런 랩보다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라임을 좀 신경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노래들이. 그래서 듣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메이즈 레벨 2에서 유닛 4를 골랐어요. 이제 같이 모델 레슨을 해보실 텐데, 이 주제는 The Farm Animals. 그래서 팜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법 사항은 plural nouns. 근데 문법 중에 규칙도 있지만 불규칙도 있죠. 그래서 그 불규칙도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명사들, 동물들에 대해서 배웠으면 S 붙이는 규칙, 그 플러럴 만드는 거, 불규칙, ES라든지 뭐 Y는 IS 이렇게 불규칙까지 하나 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은 demonstrative라고 해서 그 명사의 복수형을 배웠으면 this animal, 뭐 this chick 뭐 하는 것도 demonstrative죠. 그래서 this, that 배우고 그 다음에 복수형 단어를 배웠으니까 this, those까지. 그래서 이 demonstrative, singular, plural 배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장을 해서 이것들을 사용한 문장을 또 소개를 해요. 그래서 word language maze 뒷파트 보시면 이제 의문문하고 부정문하고 같이 배우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our word maze를 보실게요. 하나만 더. 네. 주제가 the far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타겟 그 보캐뷸러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arm animals가 8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8마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2페이지에서 소개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랑 관련된 단어를 지금 밑에 6개 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카피해서 나눠드린 거 있으시죠? 그거를 이렇게 생긴 페이지 있으시죠? 2개씩. 그걸 가지고 한번 모델 레슨 해볼게요. 혹시 영어 이름으로 수라는 이름 가지시죠? 없을 리가 없잖아요. 네. Sue, would you read the title? The farm. Okay. So we will learn about the farm today. What do we grow on the farm? 제가 지금 수 한 분 알아서 수만 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같이 말씀해 주세요. What do we grow on the farm? Corn, dogs, sheep. 동물들 얘기 전에 동물들 얘기랑 같이 뭐 식물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arm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뭐 we can grow corn, wheat, rice, and dogs, the kinds of animals. 이렇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팜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let's look at the book now. 여기 페이지요. We will see 8 animals in the picture. Can you name each animal? Let's read clockwise. The first one is a horse, pig, hen, duck, goose. You can see the word under the picture. Goose, goat, cow, sheep, and duck. What else can we see in the farm? Cat and monkey. 굉장히 큰 팜에 사시나 봐요. We can see a dog that watches sheep, but let's just focus on these 8 animals in this unit today. 그래서 여기 이 단어를 쭉 소개할 때 그림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써보는 것까지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under the picture there are words, so you can trace the letters. At this time, counterclockwise. So from top,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스펠링을 말하면서 쓰는 거. D-U-C-K. 이런 식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써보는 걸 하고요. 그러고 이제 했다 치고 넘어갈게요. Look at number 2. Write and follow. 여기 보세요. Can you name the 4 animals on the first line? The first one is a hen, horse, pig, and cow. Okay. Do you remember the story, The Little Red Hen? Yes. Then a hen means a mother chicken. Okay. Then let's find the family of the hen. Where is the baby chicken? 어디? 네. 그러면 이제 픽처를 말해야 되니까 그냥 넘버로 쉽게 하세요. 그러면 number 5 is a baby chicken. 그래서 you can follow the line and you have a chick. Then where is the father of the chick? Number 2. Okay. A hen and a rooster look different. Yes? And I think you have seen this kind of picture before, like this one. That is a rooster. So there's one big difference between a hen and a rooster. That is, the rooster crows some kind of on a fence post in the farm at the break of the dawn. 새벽에 막 우는 애들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루스터다. 그리고 hen은 doesn't crow. 울지 않는다. 이 얘기도 그러니까 많이 봤을 테니까 특히 브랜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치킨 시키시면 이 그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그림에서 사용하는 거는 애들은 많이 봤겠지만 hen이 아니고 거의 다 예쁘니까 스탁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리니까 아는 단어를 hen, chick에서 좀 더 확장해서 rooster까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ig difference 알려주시고 이제 얘네가 the 3 of them are a happy family of the hen. 그 다음에는 look at the picture the second picture, a horse. Follow the line and what is the baby horse is called? Foal, F-O-A-L. Can you see other picture of a horse? 없죠? 얘네는 단초란 가족입니다. 세 번째, there is a pig and can you read the word below the picture of a baby pig? pig? 네. 그래서 애들이 이미 피글렛 많이 알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로 있으니까. 근데 피글렛 하지 말고 피그에 릿 붙여서 피글렛 이렇게 두 음절로 꼭 하시고 세 음절이 아니라 두 음절이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 And we can see another family of an animal. What is it? Yes, the picture above is a cow, and we can follow the lines, and there is a baby cow. What is it called? Calf. 그러니까 L이 묵음이죠. Calf. 됐고, there is the husband cow. 남편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있냐? bull. 그래서 let's look at the horns on the bull's head.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cow and a bull. 그래서 수컷, 암컷 구분하는 얘기를 한 번 더 여기서 했어요. 앞에서 루스터하고 hen 얘기했으니까. If you see a cow that has horns on its head, that is a bull, not a cow.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 키 보캐블러리가 되는 8마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8마리에 대한 관련된 단어 6가지를 더 배웠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서 look at number 3 보시면 number 1 we now know that 3 words about the chicken. A hen, chick, and a rooster. 그래서 3개 단어를 배웠는데 look at the picture.
What this picture fits among a hen, chick, and a rooster. 어떤 거죠? This picture is a hen, and there is a word before the picture. What is it? Chick. 그러면 그 둘의 관계를 아이들이 알겠죠. The first one is a baby, and the last one is adult. Then let's look at the picture of a horse. What can you write in the blank before the picture of a horse? Foal, F-O-A-L. 그래서 baby, adult 관계를 봤고요. Look at number 2. What is the first picture? 햄이죠. 근데 아이들이 햄이 돼지고기로 만드는 걸 아나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생각했을 때 돼지고기, 소고기 다 섞는 줄 알았거든요. 뭐 닭고기 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다들 그렇게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랬는데 햄은 돼지고기로 만든다는 거를 애들이 알고 있으면 이게 피그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 텐데 아무튼 저는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So ham is made from pig. So let's look at the picture of a chicken. Then can you write a word? 아무거나 쓰면 돼요. hen. 근데 베이비로 하기에는 너무 크죠. chick 빼고 rooster. Look at number 3. Look at the second picture first. There is a word sheep, and you can see a picture of 양털이 울. The first picture, 그러면 첫 번째 해당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은 동물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there is some kind of feather of a bird. Then what can you write? 아무거나 쓰면 되면 duck도 되고 앞에서 배웠던 goose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도 알겠고요. 아니면 치킨 써도 되겠죠. Number 4. Look at the box. Blank box. What should we do in the box? We should draw a picture at this time. Read the first word, rooster. And we saw a picture of a rooster just before. Do you remember? 아까 봤죠, 사진. 이렇게 포스트, 펜스 포스트에 앉아있는 그 수탉을 봤고, 그래서 아이들이 루스터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look at the second one. What's that? That's a cow. So there is a cow and there is a rooster. Then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raw in the box? 관계는 뭐죠? 커플이죠, 커플. 그래서 루스터의 커플은 hen. So children should draw a picture of a hen in the box. And in the blank, what letter should we write? Bull. B-U-L-L.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는 단어들을 6개나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8개 단어하고 이 6개 단어를 같이 연습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월드 스네이크를 보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아이들이 복습 차원에서 하게끔 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B, C, C, D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네이크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단어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보이는 대로 끊어서 단어 써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총 15개, 팜까지 해서 15개 단어를 복습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salt라고 해서 이제 우유, 낙농업 그거에 해당하는 뭐 hen이라든지 루스터라든지 이런 걸 쭉 쓸 수 있는 거 salting까지 했고요. 그러면 플로럴 나운스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이 language maze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수형 단어에 S 붙이는 것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라 지금 써법을로 한번 복습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it's a balloon, they are balloons.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복습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1번 compare and draw에서 볼 수 있는 거는 there is one animal or one object on the left hand side and there is more than one on the right hand side. 그럼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cow, cows, 뭐 hat, hats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응용을 하셔서 이때 단어 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피를 하셔도 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한 마리 있는 거 아니면 여러 마리 있는 거 해가지고 한 마리 보여주면 한 마리니까 애들이 이렇게 뭐 스냅을 한다든지 여러 마리, 세 마리 보면 이렇게 있는 수대로 박수를 친다든지 그래서 한 번씩 cow, hat 한 다음에는 단어, 그러니까 책 안 본 상태에서 한 마리에 대한 개념, 여러 마리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게임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S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Read and underline. 보시면 짧지만 이제 주어를 붙여가지고 풀 센텐스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걸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단복수 배웠으니까 it하고 they를 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they are 하면 아이들이 보면서 turtle or turtles 해서 turtles 말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turtles 그러면 아이들이 they are turtles. 선생님이 a cow 그러면 it's a cow. 이런 식으로 앞에 거,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하시고 나중에는 스피킹으로 애들이 문장을 그러니까 눈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실 때는 뒤에 거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또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나와요. 불규칙. 그래서 구스하고 기스가 타이틀인데 would you describe what's happening between an elephant and a mouse in the comic strip? 네, 여기서는 지금 컨텍스트를 하나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스피치 버블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describe 해보라고. 그러면 what does the elephant look? Look scared. Yes. At the mouse. What about the second picture? So scared. 첫 번째는 그냥 surprised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놀랐는데 in the second picture, the elephant looks scared at the mouse. Why? How many are there? There are 5 mice. Okay. Then, can you read the word in the speech bubble in the second picture? 네, 두 번째에서는 mice. 그래서 이제 mouse가 아니라 mice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so when we say more than one mouse, we say mice, not mouses. 사실 마우스에 S 붙인 것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mouses,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어렵진 않지만 좀 더 쉬운 마이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틀린 형태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trace and follow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옆에 단어가 있죠. 이렇게 trace 할 수 있게끔 흐리게 나와 있는데 그 단어를 발음을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 단어는 calf. 네, 얘네를 follow the line and how many calves are there? 2 calves are there. 그래서 L이 무음이니까 복수형할 때도 calves가 되거든요. 그래서 calf, calves. 그 다음에 there is a man. Follow the line. How many men are there? 2 men. But instead of A, we use E in the plural form. 이런 식으로 단어에 대해서 지금 그 불규칙적인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아이들이 다 이걸 다 외우는 걸 원치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S, ES 붙이는 것까지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한 몇 개 단어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garden path라는 그거에서
일부러 몇 개만 주시고 나중에는 나올 때마다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boxes가 나와요. 이번에 또 카툰을 볼게요. Look at the boys in the picture. The first thin boy says a sandwich, yummy.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나 먹고 있고 야미를 한 번 말했네요. Look at the second one. How many sandwiches is he eating? 3 sandwiches. And he is saying yummy, yummy, yummy. 3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통하죠. 네. 그래서 he's eating 3 sandwiches. Then what letter does sandwich end in? 이제 컨텍스트를 파악한 후에는 문구로 와서 샌드위치가 뭐로 끝나냐? 그러면 아이들은 sound 얘기할 수도 있고 H letter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how can you pronounce after ch? 그럼 시켜보는 거죠. sandwich 빨리 해보세요. 네, 다 무성음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다른 예를 들면 box. The box도 the box ends with the sound x 이렇게 되잖아요. plus s 발음하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it's difficult to pronounce after s. So that's why we put es. And it sounds like boxes.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그 발음의 어려운 거를 강조를 하셔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 여기서는 ch, x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sh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날 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왔을 때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Number 4, trace and match. Number 1, the blank are good. 단어 보이시죠? The sandwiches are good. 네, 발음에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number 2, the boxes are old.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하고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음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읽게끔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demonstratives로 넘어갈게요. demonstratives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반수복수 형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좀 더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this cow, that horse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걸 소개하려고 지금 소개된 파트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보세요. The farmer is near the horse. 이걸 얘기할 때는 near, close, far from 이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this하고 that을 설명하실 텐데 The farmer is near the horse and he's saying This is a horse. 그럼 옆에 거 The farmer is pointing to a cow far from him and he said That is a cow. 그러면 칠판에다가 저는 못 쓰겠는데 this하고 that을 쓰세요. this하고 that을 쓰세요. 왜냐면 좀 이따가 this하고 those도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정리하려면 먼저 this하고 that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림을 보면서 연습을 시키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 보면 look and write 보세요. Where is a chick? A chick is on the hand, 해야 되고 on the palm. This,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this is a chick. Look at number 2. He's pointing to a sheep. Then we can say that is a sheep. 이번엔 touching 하고 있죠. He's touching a dog. So we can say this is a dog. 예, 이런 식으로 이제 this하고 that을 한 다음에는 realia 아시죠? R-E-A-L-I-A라고 하는 realia.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책에서 본 단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꼭
볼 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배운 거를 적용을 해보는 거를 꼭 해보시라는 얘기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교실에서 보실 때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단수, 복수. 그거를 꼭 이걸 하신 다음에는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door, that is a door.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this is a 마이크겠죠? 마이크로폰. 이런 식으로 책에서 있는 복습하신 후에는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교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연습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these하고 does인데, what if there are more than one animal? 한 동물이 아니라 여러 동물이 있는 경우다. 그럴 때는 look at the comic strip. 보세요. 그런 다음에 these하고 dos를 밑에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the girl says, these are hens. Are these hens?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이들은 no. 남자애가 얘기하고 있죠. No, these are chicks. Those are hens. 그래서 저기 있는 게 hen이다. 여기 있는 건 chick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these하고 thos의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머리 박스에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look and write. Use close. 가까운 거 close, near, 그 다음에 far from. 이걸 사용해서 이걸 하시면 돼요. 한번 1번 해볼까요? These are piglets. And the boy is pointing to the dogs. So those are dogs. Number 3. Those are horses. Number 4. These are chicks. 이렇게 연결이 지금 구분은 되어 있지만 1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and라는 말을 넣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these are piglets and those are dogs.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할 때 문장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find, color and write. 이 활동을 하려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순서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To do this, first thing you should do is find what animal is in the picture. 한번 찾아볼까요? 1번. In the picture, what animal can we see? There is a fish. How about number 2? There are dogs. 그래서 강아지,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있는지 그림 찾은 다음에 and color them. 아이들이 컬러링 하도록 하고 그래야 이제 구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 count. How many animals are in the picture? 애들이 처음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찾고 컬러링하고 이제 몇 마리가 있는지 셌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dog에다가 dogs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써보게끔 those are dogs. Those are dog. 밑에 dogs랑 dogs 같이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sheep이죠, sheep. 그래서 those are sheep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his, that, these, those로 문장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s, es, 또 불규칙, 플로럴 만드는 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파트고요. 그 다음 보시면 These aren't bears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demonstrative까지 얘기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demonstrative, this dog 이거를 문장으로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hese aren't bears 하고 그 뒤에 보시면 are these bananas 이런 식으로 의문문, 부정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믹 스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look, follow and write 부분을 가지고 저는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을 막 엮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두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는 걸 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림만 주는 게 아니라 단어 카드를 주는데 단어 카드는 지금 제가 9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왜냐면 왜 이렇게 단어가 많냐면 한 명씩 4장씩 받으실 건데 왜 많냐면 아이들이 배운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많잖아요. this, that, these, those 4개에다가 그다음에 chick 배웠으면 chicks도 있고 hen 배웠으면 hens도 있고 그거 그냥 다 각각 쓰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hen을 가진 애들도 있고 hens를 가진 애들도 있는데 이 딱 그림을 보면 자기가 hen 가지고 있는 애는 자기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hen이 쓰이는 게 아니라 hens가 쓰이는 거라서 그 단어를 단수, 복수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자, 이제 교실에서 게임하실 때 꼭 다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앞에 있는 아이들 몇 명 하고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뭐 뒤에서 코치를 해준다든지 보면서 뭐 코렉션 해준다든지 해도 되니까 이제 그 아이들도 대신 게임에 참여는 하고요. Each of you have got 4 cards each, right? 다 4개씩 가지고 있죠? What we're going to do is to look at this picture and make 2 sentences describing the picture. Let's do the first together. A man is pointing his nose. How many noses? 1 nose. That means the nose is close to him. 왜냐면 이렇게 터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nd we will say 그러면 this일까요? that일까요? this일까요? thos일까요? this겠죠? 그래서 this is not a 왜냐면 부정문을 배워서 this is not a mouse. This is a nose. 이 2 문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거는 2개를 보여주실 거라서 맨 먼저 하실 거는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카드 중에 자기께 쓰일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스탠드업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Raise your hands if you think your words on the card will be used in the sentences. are 쓸 것 같고 마침표 네. chicks, these 마침표 caps 또 aren't 네. 이런 식으로 chick을 가진 아이는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chicks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look at the hands. The hands are touching the caps. 그러면 this일까요? that일까요? thos일까요? these일까요? These are not chicks. These are caps. 그러면 이걸 말할 때마다 그 단어 카드를 가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se are no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각각 자기 문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니까. 근데 또 하나 보실 거는 아이들을 다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카드를 하나씩 들고 있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these are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단어 어순에 따라서 아이들을 배열을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그 카드 가진 아이들이 직접 움직여서 해도 되고요. These are eyes. 그러면 사실 문장이 2개를 지금 한 거잖아요. 평서문, 부정문. 그런데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그 문장들 패턴을 뭐를 좀 더 확장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단수, 복수든 아니면 are, aren't, 그 평서문, 부정문이든 그러니까 단어 카드에다가 다른 식으로 각각 써주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시면 그게 올바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단어 카드는 언제든 한 번은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픽처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어도 이렇게 센텐스 스트립 만드시는 거 있죠. 블랭크 하나 만드셔서 these are not 여기 계속 바뀌는 단어. 근데 저는 이 키워드만 바뀌는 거는 이제 아이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쓰인 단어들까지 다 센텐스
R만 써서 앞뒤로 뚫어놓으신다든지, 그래서 이 문장에 쓰이는 단어를 모두 아이들이 위치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센텐스 트립을 만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정문 배웠으니까 부정문 연습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This isn't a part of the house. 그림에서 하나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원숭이가 팜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코끼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These are not farm animals.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은 의문문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유닛 하나에서 배우는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단어 배웠고 복수형, 또 demonstrative 배웠고, 또 문장으로 만드는 거 부정문 배웠고 의문문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순 바뀌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활동할 때 아이들 순서 바꿔가지고 대신에 period를 물음표로 바꾸셔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짚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지칠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문법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알고 있는 거를 위치만 바꾸면 의문문이 되니까 거기서 활동을 마무리를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유닛이 Word Maze, Language Maze,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Amazing Maps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어하고 문법하고 연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문법에 가는 그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단어하고 연결된 문법을 가르치시라는 거. 따로따로 너무 조각조각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거를 두 개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티처스 가이드에 대한 샘플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빨간 박스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트랜스크립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 pronunciation 트랜스크립트, 발음 기호가 나와 있고 그 옆에 단어 정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스페니쉬 책이거든요. 스페인은 그 제2 언어로 영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그 ESL 쪽으로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지금 티처스 가이드에다가 정의로 스페니쉬를 주니까 이 부분은 별로 소용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 페이지당 3개의 활동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덕터리 할 때 사용하실 페이지, 사용하실 활동, 아니면 좀 더 애들이 이 단어를 다 배운 후에 이제 스캐폴딩 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활동.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끔 순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 페이지 보시면 문법이 소개되는 랭귀지 메이스 파트는 여기 노란 박스로 데피니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용하실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때 읽으시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는 여기서 가감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당 3개씩 정도 활동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 인트로덕터리, 인리치먼트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으니까 활동을 아마 읽으시면 아 이게 처음에 써야 되는구나, 밑에 나중에 해야 되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Additional Features라고 지금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이거든요. 아까는 활동, 그러니까 본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었다면 얘네들은 티칭 팁, 러닝 팁이 있어요. 티칭 팁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수를 하실 때 좀 이론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거 있죠. 그러니까 최근 그런 리서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어떤 게 효과적이더라, 어떤 게 좋더라. 그래서 이건 좀 쉬어가시는 코너로 보시면 되고, 러닝 팁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건데 이제 학생들의 학습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수업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마인드는요, 노란 박스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코너. 예를 들면 yarning, 하품하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품을 하겠죠. 하품하는 거를 못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품을 하면서 한 번 더 이 산소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코너예요. 또 예를 들면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그런 팁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쉬어가는 코너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는 Your Amazing Raps Activity.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랩송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 팁을 주는 페이지인데 티처스 가이드 맨 뒤에 한 5페이지 정도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만 쭉 듣는 게 아니라 빈칸도 채워보고 매칭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활동으로 복습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어메이즈 1부터 6까지에 어떤 문법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쭉 컨텐츠를 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문법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내용이나 비슷한 코스북에서 다루는 문법들은 그 영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법을 이렇게 학년에 가르치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한 유닛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약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핸드아웃 중에 학년별로 학습 목표 나와 있는 그 미국 교과 과정에 맞춘 저학년 라이팅 학습 그 목표들을 담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기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 2학년에서는 이만큼의 라이팅 혹은 이만큼의 펑츄에이션은 가르치고 그래머를 가르치고 그 정도를 거기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